지난 이제 영광 곡성 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조국 혁신당이 이제 워낙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도 있었습니다만은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혁신당이 12석 작은 정당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될 거다.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누구도 혁신당에게 지역구 후보 내지 말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 그 판단은 결정은 조국 혁신당 스스로가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은 부산 금정구청장 패배는 민주당이 공성보다 수성에 공들인 증거 아니냐. 민주당의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또 직격을 했고요. 또 이름이 아주 비슷하죠. 황명선 재보선 지원단장입니다. 민주당. 이분은 보선에 나타난 민심은 민주당의 지역 현장과 중심 역할, 혁신당엔 정책 중심의 쇄빙선 역할을 충실하라는 것이다. 맞받아 쳤습니다. 자, 이 둘의 어떤 그 다툼이랄까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두 분이 보궐선거 이후에요.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멀어졌어요? 더 민주할 때 더 멀어졌다. 보궐선거 이후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그 개딸들이 소위 자국이 지민비조 하면서 왜 너가 영광이나 곡성에 후보 내느냐. 네. 지역구인데. 네. 근데요. 조국 대표 말이 이거는 맞는 게 총선에 지민비조 했습니까? 그때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이게 비례위성제도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죠. 근데 그때는 지민비조 안 했잖아요. 근데 조국 대표가 지민비조해서 12석 얻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와서 이게 지역구 낸 걸 비난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 이게 하나 섭섭한 거고요. 두 번째 하나 섭섭한 거는 부산에 류재성 변호사까지 참 좋은 후보를 양보해서 단일화 했더니 거기에 거기에 올인해서 국민의힘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22% 대표하면서 네. 영광에 오가지고 곡성에 와서 올인하니 그러면 이게 부산은 왜 선거를 그렇게 소홀했냐? 솔직히 그때 합동 유세하자는 것도 이재명 대표가 거절한 걸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조국 대표 합동 유세도. 그게 아마 조국 대표는 섭섭한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두 분 사이에 이미 정치적으로는 이게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강 레드라인을 걷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두 분 다 이제 선거 곧 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이게 뭐 조만간 그곳에서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은 그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어디서 만날 것 같아요. 선거가 두 분 다 되면. 자, 김준욱 대변인. 근데 조국 대표가 했던 말씀 중에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무시하면 안 될 거다.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묵직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그 지금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쇄빙선의 역할, 배는 작지만 맨 앞에서 개척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이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무시하지 마라. 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전략적 제휴관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거 맞고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의 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지적하는 모습으로 다시 환원이 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은 이제 16 재보궐 선거를 끝내고 이제 마지막 그 평가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평가 단계에서의 발언에 이렇게 너무 크게 무게를 둘 건 아니다. 지금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홈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외계인이 침공하면 단결해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 원팀으로 뭉쳐야 한다. 모두가 납득되지 않을지언정 오직 윤석열 탄핵, 이재명 대통령 목표로 하나로 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여전히 손 굳건히 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탄핵 관련해서 아예 이제 당론으로 이제 채택을 한 거고 이제 민주당은 아직은 좀 호흡을 조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탄핵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조국 혁신당은 아예 검찰을 좀 해체하자는 입장이잖아요. 또 금투세 관련해서도 네. 조국 혁신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이제 아주 원론적인 입장인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앞에서 지금 유예 쪽으로 가다가 또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책적으로 보면 조국혁신당이 훨씬 그 진보적인 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큰 정당이니까 뭐 당내에 이제 이러저러한 요구를 이제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질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하면 지난 총선 때 그리고 그에 앞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여드린 중요한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수 있도록 야당이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 선거 과정에서 그 호남 지역에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이 초반부터 부산 금정의 진을 치고 우리가 새빙선으로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렵지만 또 조국 대표 고향이 부산 아니겠습니까? 어렵지만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제진보 진보 세력이 뭉치고 또 민주당이 이제 협심을 하면 저는 이번 금정 선거가 경우에 따라서는 뒤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상황은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신조 대변인, 그 두 분의 앙금이 뭐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두 분이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또 앙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만간에 감옥 가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이 많아서 앙금이 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장 기자님 말씀에 반박하고 싶은 게 만약에 조국 대표가 부산에서 쇄빙선 역할을 자처했다. 그랬으면 금정구청장 선거가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벌어졌을 겁니다. 이번에도 조국 대표가 선거 이틀 전에 부산 가서 유세한 것 때문에 오히려 부산 지역 민심에 반발을 샀다라는 그런 분석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을 그동안에 홀대했었던 이재명 대표에 더불어서 조국 씨의 딸인 조민 씨가 특혜 입학을 벌였던 부산대가 있는 부산에서 그런 식의 정치 행위를 벌인다? 저는 부산에서 분명히 더 큰 심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무엇보다 두 분은 손을 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두 분한테 좋아요. 두 분이 손을 계속 잡고 있으면 국민의힘이나 국민들이 볼 적에 아 범죄자 연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구나. 이런 프레임이 씌워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다음 달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고 조국 대표의 대법 선고가 나게 되면은 그 범죄자 연대 2조 심판을 향한 국민적인 열망이 더 강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하든 아니면 정치를 하든 두 분한테 가장 좋은 건 손을 떼고 서로 분열해라. 무죄나면 어떻게 할 자, 거예요? 댓글 소개해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은 쇄빙선 역할하면 되는데 조국 대표님 방향을 잘못 틀고 계십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초심 잃지 마라. 쇄빙선은 윤이랑 싸울 때 그런 거지 호남 선거가 윤 정권과 싸우는 거냐? 혁신당은 부산 1:1 구도에 협조해줬는데 이런 댓글. 민주혁신당 서로 지키며 경쟁하며 갑시다. 또 이제 마지막 댓글이요. 쇄빙선 선장은 2심 유죄 피고인, 본선 선장은 재판 4개 받고 있는 피고인. 배가 잘 굴러갈 수 있겠나?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